D, TD. TD. 다음 토트넘 다음 TD? D? 내려갈 팀 내려간다. 이 얘기를 왜 했냐? OTT 얘기할 겁니다. OTT 다 아시죠? 네. 뜻도 아시죠? 넷플릭스요. 뜻 얘기해줘요. 오버 더 탑이요. 뭔 뜻이에요? DTD 신나는 노래. 맨날 코로나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집콕 쪽에 늘면서 TV 등 동영상 시청이 늘었다고 하는 게 KBS에서 직접 조사한 게 한국인의 70%가 전보다 TV를 더 많이 본다 라고 대답을 했고, 같은 기간 넷플릭스 이용자가 국내에서만 210만 명이 늘었고, 뭔가 젊은 층의 그 사유물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요즘 40, 50대나 50대 이상의 시니어층도 구독 서비스, OTT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트로트 열풍,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킹덤이 되게 전 연령대에서 인기를 끌면서 OTT가 세대를 불문하고 필수 아이템이 되고, 당연히 OTT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넷플릭스가 1등입니다. 그 2020년 대학내일 그 10세들 대학내일 조사에 따르면 MZ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OTT 순위가 1위가 넷플릭스. 두 개 해외 큰 건물들이 1등 차지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짱이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나오면 난 디즈니로 가야 된다. 국내 OTT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OTT가 이제 넷플릭스 따라잡겠다 해서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열심히 살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OTT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난 8월 5일입니다. 수입 배급사 협회, 줄여서 수배사라는 놈들이 있는데 얘네가 그중 그린라벨 미디어는 2012년도 이후로 예술영화계의 가장 큰 배급사래요. 얘는 CGV 아트하우스랑도 같이 일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서는 최고고, OTT 서비스의 수익 배분 방식이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국내 OTT 서비스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한테 영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 때렸습니다. 얘네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그 OTT 서비스는 SVOD라고 넷플릭스 등장 이후로 그 구독 서비스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얘네 그 수배업이 얘네 이걸 문제 삼고 있어. 특히 왓챠는 100% SVOD 형태를 하고 있고 구독형 서비스를, 티빙이나 그 웨이브는 T랑 S를 병행 중이에요. 이게 SVOD가 왜 수배업이 빈도 상했냐? 전체 영상 컨텐츠의 시청수에서 시청 시간을 나누고 그래서 정산하는 결제 시스템이야. 드라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게,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을 연달아 다 보잖아 사람들이. 근데 영화는 한 편 보고 말죠. 그러니까 영화 콘텐츠가 드라마에 비해 불리하다라는 게 수배업의 입장이고, 또 얘네가 또 하는 말이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준다 라고 주장하였어요. 그래서 콘텐츠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예로 시도된 게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가 OTT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는데, 얘네 영화 시장을 봐라, 얘네 영화 시장 망했다고 주장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뭐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면 또 OTT 입장은 또 정반대야. 그러니까 왓챠 플레이는 다음날 바로 보도자료를 떼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식이, 정산 방식이 영화가 소비되고 유통되는 구조를 고렸을 때 전혀 뭐 수배사한테, 수입 배급사한테 불리하지 않고 수배업 회원사의 이익을 고려한 정산 구조다 라고 왓챠 플레이는 주장했고, 수배업이 그 영화 콘텐츠는 건당 결제로 해달라는 그 SVOD 형태가 아니라 TVOD 형태로 마련해달라 라고 했을 때, 또 왓챠 플레이에서는 구독형 OTT 모델 자체를 이걸 버리고 IPTV랑 똑같은 거 하면 메리트가 되겠냐 라고 절대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고요. 그럼 TVOD 방식으로 하면은 내가 영화를 샀을 때 이게 나한테 돈 오는 거잖아. 네. 근데 SVOD 방식으로 하면은 그 누구도 이 영화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어. 그럼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야. 고정값이, 고정 비용도 없고. 수배사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왓챠나 이런 애들은 얘가 파는 건 사오는 거잖아. 그 왓챠도 이거에 대한 그건 갤런티는 좋겠지. 결제나 조회나 한 거는 인센티브 개념이잖아. 그렇죠. 이게 그 TVOD하고 SVOD가 그 정산 방식이 달라서 수입이 적어든다.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으면은 있겠지. 판 거는 사와서 얘네가 하는 건데, 콘텐츠 나오는데, 플랫폼인데. 그러면 그것도 이득일 것 같은데. 그래서 왓챠도 지금 하는 거는 너네한테 이득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수배사에서는 얘기한 게 그거잖아. 이건 구독형 서비스 때문에 영화 산업이 망해간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이거 너무 비약이 아닌가. 이런 거 수배사 의견이잖아. 국내 영화 배급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모릅니다. 이 수배사가 주로 다른 영화들이 다양성 영화들, 이런 거는 극장이랑 다르잖아요. 기존 국내 영화 배급사들은 극장에 걸기 때문에
이 극장 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이 IPTV나 VOD나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반면에 이런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같은 경우는 극장에도 소수 걸리고 IPTV나 VOD 걸렸을 때 이게 떨어지잖아. 근데 왜 왓챠플레이가 매력적이냐고 얘기를 따졌을 때 왓챠플레이는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영화들, 독립영화나 다양성 영화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그거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왓챠플레이를 좋아한다고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상업영화 배급사하고 이 다양성 영화를 주로 하는 배급사하고 입장 차이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OTT하고 수배하고 타협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OTT가 또 힘든 이유가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동통 순사 뭐습니까? KTO. 내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기변을 하면서 KT 쓰면 넷플릭스 3달 무료를 준다는 거야. 이거는 LG에서 했던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KT가 넷플릭스 손잡고 지난 3일부터 이제 올레TV에서 넷플릭스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를 제공한대. 우리 집 올레TV에 써서 이제 너무 좋아. 근데 SK가 1등 아닙니까? SK 1등이지. 왜 SKT가 1등인데 KT가 문제되냐? 물론 통신사 서비스는 SK가 이용자 수 1등이지만 IPTV 업체에서는 사업 KT가 1등이야 지금. U+ 3등이고 3등이 U+ 했을 때도 넷플릭스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쏠렸단 말이야. 근데 1등 사업자인 KT가 해버린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시장을 먹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SKT는 왜 넷플릭스가 손을 못 잡냐면 웨이브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SKT가 재밌는 게 웨이브가 답 없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SKT가 자체적으로 영화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7월 28일에 오션을 출시했어요. 웨이브, 오션. 바다가 존나 좋아하네. 근데 JTBC랑 CJ ENM은 티빙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 티빙도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럼. 얘네는 넷플릭스랑 지겠어. 티빙이 아니 JTBC랑 CJ ENM 얘네가 생산한 콘텐츠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거야. 티빙에서는 전체 올라가지만 넷플릭스 일부가 인기 있는 작품들. 솔직히 생각해보면 지상파 프로그램만 나오는 웨이브 구독할래? 아니면 JTBC, TVN까지 나오는 넷플릭스 구독할래 하면 이러니까 그 국내 OTT 산업이 힘들다. 특히 한국방송협회는 또 8월 12일이에요. 국내 진출을 몇 년간 찻잔 속 태풍에 그쳤던 넷플릭스가 3위 사업자인 LG워시에서 국내 최대 OTT 성장한 바였다. 여기에 이 업계 1위마저 넷플릭스에 손을 내민다고 하니 국내 미디어 산업계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성명을 냈고 이 성명에는 업체들이 넷플릭스한테 주는 수수료가 지금 국내에 비해 절반이 돼요. 국내 사업자들은 뭐 이게 역차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또 문제되는 게 웨이브나 이런 데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잖아. 실제로 만들고 있고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통해 국내 OTT를 발전시키고 넷플릭스 따라잡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돈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실력 있고 유명한 제작진이나 스타 작가들 넷플릭스가 다 모셔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좋지. 좋죠. 돈도 많이 주고. 해외 시장으로도 충분히 열려 있고. 웨이브 오리지널에서 성공한 게 SF8이라고 지금 웨이브에서 한참 하고 있는 그 SF 오리지널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60만 명이 시청했다고 하니까 아직 초창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주로 했던 컨텐츠들이 대부분 뭐 아이돌라는 컨텐츠, 리얼리티 되게 가벼운 거였어. 막 지금 막 넷플릭스 하는 것처럼 막 거대한 작품 드라마 이게 아니라 웹드라마 형식이죠 거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막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재밌는 게 이게 막 몇 개월 간격을 두고 한 게 아니라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모든 이런 게 나타났어 갑자기. 한간에는 넷플릭스가 그 국내 OTT를 견제하려고 일부 넷플릭스가 이런 짓을 꾸민 게 아니냐라는 음모설이 있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토종 OTT를 죽이려고. 이런 얘기가 있다. 넷플릭스가 한 국내 영화 배급사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콘텐츠 협상 중에 그 국내 OTT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이게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데.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은 그러니까 뭐 킹덤만 봐도 뭐 갓 쓰고 나오고 사극 같은 그런 설정이고 해서 좋은데 좀 세계지향적이잖아. 어쨌든 좀비라는 게 대한민국 전통의 그런 장르는 아니니까. 근데 계속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세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꼭 섞어야 되는 것 같아. 넷플릭스에서 통하려면은. 국내 OTT에서 만약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다면 완전 진짜 찐 한국적인 그런 콘텐츠.
대한민국에서만 이 맥락 이해 가능한 그런 콘텐츠도 있잖아. 그런 쪽으로 차별화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돈 싸움으로 넷플릭스 이겨먹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차라리 그냥 그렇게 니치하게 나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예 스몰 마켓으로. 스몰 마켓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왜 이거를 계속 뭐 티빙이랑 합치면 우리가 넷플릭스랑 똑같은 구독자 수를 가질 수 있는 만에 해서 그러는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일단 만들 형편이 좀 크게 힘들고 이거를 좀 더 아예 한국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넷플릭스랑 차별되게. 근데 이것도 또 약간의 그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생충이 아주 좋은 예시지. 기생충이 굉장히 그 한국적이니까. 킹덤 같은 경우에도 뭐 좀비가 소재긴 한 좀비라는 그 소재를 쓰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흔히 볼 수 있게 만드는데 좀비가 그냥 소재일 뿐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니면 그게 크게 이해하기 어렵잖아. 좀비는 그 끌어들이는 요소지 이 전체를 이해를 하려면 아무튼 이 콘텐츠 제작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뭐 소재를 끌었다 막 글로벌레이제이션 했다라는 걸 넘어서 반면에 근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신인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전혀 우리 새로운 거지 이제. 스몰 마켓으로 가는 거네. 어떻게 그치. 보면.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들은 빅마켓을 생각하고 넷플릭스 이겨보려 하고 있는 것 같아. 웨이브 같은 경우도 그 SBS하고 MBC나 KBS에서 하잖아. 웨이브가 그 드라마 사업을 뛰어든 이유로 세계에서 나온 작품들 중에 대부분이 신인 작가 공모전을 통해서 나온 작품들. KBS 같은 녹두 조선 녹고 녹두전. SBS 같은 경우도 스토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MBC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 꼰대 인턴이다. 그다음에 SFA 하는 거 보면 얘네도 생존 전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막 엄청 자본 끌어들여서 이게 아니라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한국형 넷플릭스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어렵다. 말은 그렇게 해야지 뭐. 말은 그렇게 해야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는 거니까. 축구도 보면 EPL, 라리가 이런 빅리그도 있지만 네덜란드 리그, 뭐 오스트리아 리그 그런데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왜 넷플릭스가 어지간히 이상한 짓 안 하면은 그냥 계속 이대로 갈 것 같아. 이상한 짓은 지금 하고 있어. 넷플릭스 콘텐츠 수 한국이 제일 적을걸? 아 그래? 아무튼 결론은 KT가 넷플릭스가 제일여서 나는 개이득이다.